사업하시는 분은 취득세를 또 1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게 작년까지는 원래 10%였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1월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1월에 15%로 나왔어요. 세제 혜택이 2027년까지. 예, 안녕하세요. 빌딩 셀러리입니다. 오늘은 아리따운 신하연 팀장님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하연 팀장이고요. 제가 회사에 오기 전에 시공사랑 시행사의 일을 좀 많이 했었어서 두 개 합쳐서 한 17년 정도 경력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중개사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행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와, 17년 동안 했으면은 오래 하셨네요. 임원 때도 사업을 하신 건가요? 그때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회사에 있었으니까 네, 대기업에 그냥 다니고 있었어서 여파가 없이 편한. 또 회사원들이 좀 편하긴 하긴 하죠. 네. 아닙니다. 회사원들 좀 고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쵸, 네. 그쵸. 지금 좀 호황일 때는 내가 사업을 좀 해볼까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불황일 때는 그래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게 좋다. 그런 생각. 장단점이 있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개 다 해봤는데 자기가 안 가본 길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으신 것 같고 그렇지만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한 장점을 또 많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그러면은 지금 LH 민간 신축 매입 약정이라고 하나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 요즘에 막 LH 계속 얘기가 엄청 많이 들려요. 저희 회사에도 LH 사업할 수 있는 땅을 찾아달라 이런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그래서 대체 이게 무슨 사업이길래 궁금증들이 많으셔서 오늘 빌딩 셀러리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대선 공약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일부 사업인 거죠? 그렇죠. 이제 LH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모든 것을 자기네 다 사업으로 할 수가 없으니 일부를 이제 민간에서 공사를 하고 LH가 매입을 해가는 방식으로 사업자와 함께 협업해서 그 공급하는 가구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업을 이제 민간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먼저 접수를 해서 LH가 심의를 하고 오케이 우리가 이거 그러면 매입해 갈게 하고 약정을 맺고 공사가 끝나면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공공에서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공공이 진행 못하는 거를 민간에 어느 정도 넣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LH가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서울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 괜찮은 땅, 그러니까 민간이 할 수 있는 땅들은 우선적으로 이제 선별을 해서 민간들이 이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곳에는 다 LH가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여기도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LH도 전국적인 곳에서 이제 주택 수요가 어떤 수요가 많은지, 뭐 청년 수요가 많은지, 신혼부부들이 많은지, 아니면 전체 좀 대가족이 많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어느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확실히 대학가 근처는 청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청년들은 좀 작은 평수, 원룸이라든지 그런 평수를 원하고 공급을 하고 있고 가족 유형이 되게 많은 주거지에 같은 경우는 3룸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보고 LH가 어느 지역에는 어떤 물량을 더 많이 매입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LH 내부적인 문건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만큼을 매입하겠다는 계획들이 다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민간은 거의 심의를 넣고 그 심의를 이제 되게 많은 사업자들이 심의를 넣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LH가 선별해서 좋은 사업지들을 선정해서 자기의 약정을 체결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개법인 회사도 그렇고 뭐 1층 부동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통 LH 매입 약정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오잖아요. 매수 문의도 많이 오고 매도 문의도 가끔 오긴 하고 그럼 문의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건가요? LH가 그 뉴스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임대를 엄청 많이 늘리겠다,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매입 약정을 2024년, 25년 이 두 해에 걸쳐서 그 11만 호를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3만 1천 호 정도
저도 정확하게 수치를 3만 몇 톤을밖에 못했어요, 매입 약정을. 그래서 지금 올해 남은 물량을 다 매입해야 되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엄청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안 됐냐. 사실 그 사이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 사업이 올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 왜 그 사이에는 이게 그럼 안 되냐 하면, LH에서 매입 가져가는 단가는 시중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그거를 매입을 해가는데, 그 사이에 금리도 오르고 토지도 오르고 공사비도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이 시행할 사업을 쭉 했을 때 LH가 이 가격에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게 원가보다도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LH한테. 그래서 거의 2023년에 매입 물량의 절벽이었어요. 그래서 LH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해서 방법으로 제시를 한 게 같은 유형인데 건물 공사비 연동형이라는 기준을 새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면, 토지는 감정가대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 근데 너네가 짓는 건물은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고 하니 실제 들어가는 지하 층수나 지상 층수나 이런 거 공사비를 다 자기들이 파악을 해서 외부 전문가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공사비를 다 인정을 해줄게. 그렇게 해서 토지비 플러스 건물 공사비 이렇게 합쳐서 그럼 우리가 매입을 가격을 정할게. 이렇게 기준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럼 사업자들은 공사비가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을 여기서 좀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윈윈하는 방법으로 지금 방법을 바꿔서 지금 작년부터 2024년부터 엄청나게 이제 많은 물량들을 서로 사업자들도 지금 심의를 보내고 있고 LH도 계속 매입 약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100세대 이상 매입할 때만, 그럼 이게 대규모 공사잖아요. 그럴 경우에만 적용을 해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50세대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더 많이 많이 매입을 하겠다 하는 이제 그 유인책을 좀 쓴 거죠. 당근을 많이 주고 있어요, LH가.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문의가 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확인 방법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LH 청약 플러스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주택 매도란이 있는데 전체 공고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LH가 급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매년마다 공고가 나오는데 보통은 한 2월 혹은 3월 이때쯤 나와요. 왜냐면 LH도 1월에 인사 발령이 있고 자기 그 1년 동안의 사업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3월 정도에 계속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올해는 1월 3일에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벌써 1차 발표를 냈습니다. 엄청 급했던 거죠. 그래서 1차는 서울은 2월 28일까지, 그리고 1월 14일에 경기 남부도 이어서 또 1차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는 3월 28일까지 뭐 이렇게 지역본부마다 계획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렇지만 1월에 벌써 이거를 내기 시작했다는 건 올해 너무 급했다.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면 초과를 빨리 내준다. 네, 그렇죠. 심의를 빨리 해야겠다.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시공사 쪽도 그렇고 시행사 쪽도 그렇고 LH가 있으면 많이 공사를 뭐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LH가 예전에는. 지금도 많이 남지 않나요? 일단 이게 사업 시행을 하시다 보면 시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업 이익을 굉장히 크게 보시고 시장을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그게 호황기일 때는 너무 좋았죠. 근데 지금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엑시트 하는 게 제일 베스트다. 엑시트 방법이 없으니까 PF도 안 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LH는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LH에서 사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수시가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계속 이자 나가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드디어 해결할 방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고정비는 계속 있는데 그 고정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H가 딱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 이제 만약 호황이 되면은 뭐 LH 사업도 하긴 하겠지만 좀 적게 하고 나머지 자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시간 동안, 지금 불황인 이 시간 동안에는 이게 버티는 자가 승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버티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엑시트 방법으로 LH를 하는데, 이게 사업이 많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버틸 수 있다. 사업을 돌아가서 엑시트 방법이 생겼다. 에코티는 찾을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접근하고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호황이다. 사실 그 지방에 땅 중에 아파트 짓거나 이렇게 하시려고 매입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 불황장이 와서 금리 상승하고 분양시장이 확 죽었잖아요. 주택시장이 또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PF가 안 되는 거예요. 분양성을 보고서는 금융에서도 돈을 빌려주는데 그렇죠. 이거 분양이 안 될 것 같은데 하니까 PF가 다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사업을 진행이 안 되는 땅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그럼 이제 LH한테 매각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들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원래 사놓던 땅은 조금 저렴하게 샀고 그리고 좀 덜 남더라도 공사비도 연동을 해주고 하니까 그러면 뭐 우선은 버티자. 이걸 하면 버티자라고 하는 건 되겠네요. 네. 그리고 LH는 좋은 땅에 좋은 주택을 공급가를 주고 사는 거니까 좋고 시행자도 지금 이 시장에서 LH한테 매입할 수 있으니까 사업이 굴러갈 수 있게 돼서 좋고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LH가 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런 지식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렇게 많이 아시는 건가요? 사실 제가 2021년이랑 2022년 이때 LH 매입 약정 사업을 했었어요. 직접 했고 직접 시행을 해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LH에서 다 매입을 했죠. 저희는 그래서 그 광진구에 있는 대학교 근처에 청년형을 비스텔 130세대 정도 매입을 지금 LH에서 해갔고요. 제가 이 사업하면서 처음 토지 매입부터 엑시트한 것까지 다 관여를 하고 진행을 직접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프로세스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일단 사업하시는 분들의 에서 만약에 내가 LH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돼? 라고 하셨을 때 1번으로 중요한 거는 설계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LH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설계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심의를 통과를 했다 하시면 시공사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공사가 LH를 해봤냐 안 해봤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스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사들도 그대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LH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다른 요구사항을 하는 것들이 많아요. 전기 설비 분야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그거를 해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LH 시공 경력이 있는 설계사, 시공사 다 마찬가지 LH 경력이 있는 곳을 좀 택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보면은 이제 빌딩을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저희는 보통 오피스 빌딩이 많잖아요. 뭐 근생시설도 들어간 뭐 그런 빌딩도 있긴 하지만 주택만 지어보신 분은 또 오피스 빌딩 하게 되면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또 오피스 빌딩 지어보신 분은 주택 뭐 그럴 수 있죠. 시공하는 건 좀 어려워하시고. 저는 뭐 오피스 주택 다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게 아마 설계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걸 거예요. 그런 설계사가 이제 어디를 같이 해야 되냐라고 하시면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다. 시공사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다. 풀이 다 있다. 설계는 한 몇 개월 정도 걸리나요? 보통 이제 설계가 단계가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LH의 심의를 넣기 위한 기본 도면은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 때 규모 검토를 먼저 사전에 합니다. 이게 뭐 원룸으로 했을 때는 몇 세대가 나오고 투룸으로 했을 때는 몇 세대가 나오고 이러한 간단한 규모 검토를 먼저 하는 게 2주, 3주 정도 해서 사업주께서 제일 수지가 많이 나는 방식을 찾으셔야죠. 그래서 그럴 때 확인해야 되는 게 뭐 지하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하셔서 규모를 먼저 정하는 게 한 2, 3주 규모가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기본 설계를 이제 합니다. 기본 설계도 빠르면 2, 3주? 한 달 정도 보시면 LH한테 심의를 넣을 수 있는 심의 도서를 만드실 수 있다. 근데 그 설계비가 이제 초기 투입비가 좀 들어가기는 하죠. 심의를 통과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설계는 선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매몰 비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심의를 넣으면 LH에서 이제 심의를 통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수정사항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요청사항을 또 반영해서 실시 설계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실시 설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도면. 그래서 시공사가 보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도면쯤이 될 수 있도록 엄청 구체적으로. 이 실시 설계는 이제 허가도 넣어야 되고, 인허가 도면도 뭐 들어가야 되고, 실시 설계 도면도 들어가야 되고, 할 게 많죠. 그거는 제가 설계에서 인허가 포함해서 실시 설계 도면까지 나오는데 한 6개월 정도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기간은 좀 많이 걸리긴 하네요. 규모에 따라 좀 달라요. 좀 작은 저희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정도면 이게 다 끝날 수 있는데, 뭐 100세대 이상 되는 주거형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세대수가 많게 되면 관련된 법규도 좀 더 검토할 게 많고 들어가야 될 시설물도 좀 많고 해서 설비도 더 늘어나고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을 충분히 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이제 한 100세대 정도를 LH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네. 매몰 비용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 비용은 대략적으로 한 100세대 정도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설계사마다 좀 다른 예민한 부분이라서 예. 예, 이 설계사마다 맨파워 투입하시는 기준이나 뭐 이게 좀 달라서 그래도 한 몇 천만 원은 든다. 그 앞에 자리는 적게는 2천만 원부터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설계사는 5천만 원이 들 수도 있고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제 설계가 다 끝나고 공사가 시작되면 한 몇 개월 정도면 이제 준공이 되는 건가요?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연면적이 이제 중요한데 보통은 한 30개월 정도 보고 요즘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사 기간이 예전에는 좀 24개월, 뭐 27개월 뭐 이렇게도 많이 봤는데 지금은 뭐 36개월까지도 많이 보시는 게 요즘에 주말에 공사를 못 하거든요, 서울이. 그렇죠. 네, 주말에 공사 못 하고 타워 크레인이라고 크레인도 주말에 일을 안 해요. 근데 타워 크레인이 리프트를 다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서는 그렇죠. 중요한 장비인데 타워 크레인이 안 돌아가면 현장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그리고 또 비 오면 못 하고 눈 오면 못 하고 더우면 못 하고 추우면 못 하고 요즘에 그렇죠. 예전에는 그럴 때도 다 나와서 하셨었는데 요즘은 진짜 이제 건설 쪽에 노동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엄청 줄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사 기간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LH 민간 신축 매입 약정이 뭐가 메리트가 있는 건가요? LH에서 아까 엄청 매입 물량을 많이 늘리려고 네. 당근을 많이 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당근을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네. 첫 번째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줍니다.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땅에 네. 얼만큼 많은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느냐. 네. 그러면 그게 바로 다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연면적 한 평 한 평 다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플러스 20% 허용할 수 있는 거에 그걸 더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혜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매도자, 그러니까 이 땅을 LH한테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자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땅을 파는 사람, 땅을 파시는 분 그 매도자한테는 양도세를 10% 감면을 해줍니다. 양도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10% 감면을 해주는 혜택이 있고요. 그럼 사업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은 취득세를 또 1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게 작년까지는 원래 10%였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1월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1월에 15%로 나왔어요. 세제 혜택이 2027년까지 감면 혜택을 취득세 15%까지 해주겠다. 뭐 이렇게 지금 공고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얼마나 LH가 많이 급한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랄까. 그러면 뭐 이게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감면하는 것도 생각보다 크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허그라고 주택도시보증 공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증을 해줍니다. 전체 금액의 90%까지. 그 허그에서 보증을 해주면 만약에 대출을 빌릴 때는 상당히 저렴하게 그렇죠. 빌릴 수 있겠네요. 시중은행에 우리은행이랑 농협에서 지금 그 허그 보증 상품을 다루고 있고 그 보증을 받아서 이제 시중은행에 가서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공사비 조달을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H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매도자도 좀 좋고 매수자도 좋고 그리고 사업비도 조금 저렴하게 빌릴 수 있고 하면은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안 할 이유는 딱 하나. 비싸다. 토지를 비싸게 파신다. 그렇죠. 거기서 LH에서 이제 해주는 거는 결국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 비용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간평사들이 간평을 하는 거라서 공시지가 기준이라기보다는 시세도 반영을 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간평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LH에서 이제 의뢰를 하면 시세 감정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시세 대비 약간 저렴한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렇지만 실제 거래가나 호가 대비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저희가 왜 건물 지금 매매할 때도 대출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 맡기잖아요. 근데 그 우리 거래가 되는 그 높은 가격이 그만큼 100% 감정이 나오는 건물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